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84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청도 상사이고요. 화장품을 판매하는 개인 기업입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사업자 등록증이 제시되고요. 회사 등록 메뉴에서 고쳐야 될 부분 고치는 문제입니다. 자, 화면 약간 이동시키고요. 회사 등록 메뉴 엽니다. 자, 회사 이름 청도 상사구 개인 기업이랍니다. 왼쪽에 있는 것 두 가지 항목은 고칠 거 없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 하나씩 확인하면서 수정합시다. 자, 화면 이렇게 이동할게요. 자, 이제 왼쪽 오른쪽 보면서 하나씩 맞춰보자. 사업자 등록 번호 101-5233-477 수정해야 되겠다. 그지요? 회사 이름 확인했고 대표자 이름 최범락 맞습니다. 개업일 2010년 1월 23일 맞고 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332 그지요? 관양동 맞습니다. 자, 업태 도소매고요. 맞고 종목이 화장품으로 입력이 되어야 되는데 컴퓨터 부품으로 입력되어 있다. 그죠? 요거 수정해야 되겠다. 종목 수정하자. 사업자 등록번호 수정해야 되고 종목 수정해야 되고 관할 세무서 확인합시다. 관할 세무서가 동안양 세무서인데요. 안산 세무서로 입력되어 있다. 그죠? 요거를 동안양으로 수정해야 되겠다. 세 군데 수정합시다. 자, 먼저 사업자 등록번호 101 52 33 477로 수정했고 종목을 화장품으로 수정하고 관할 세무서를 동안양으로 수정하면 작업 끝나게 되겠습니다. 됐지요? 수정 끝났고 메뉴 닫습니다. 문제 2번 볼게요. 전기분 손익계산서입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 열어서 고쳐야 될 부분 수정합시다. 됐죠?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 열고 요렇게 조금만 이동하면 되겠네. 됐습니다. 이것도 약간만 이동할까? 오케이. 자, 상품 매출 491,000,000 맞고 매출 원가 393,300,000이어야 되는데 다르게 입력되어 있다. 그죠? 상세 내용을 보니까 자, 상세 내용 보니까 자,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으로 계산이 되는데 기초재고 단기 매입액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어. 근데 기말 재고가 약간 이상한 숫자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수정해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런데 전기본 손익계산서 메뉴의 매출원가 보조창에서 아무리 열심히 기말 재고를 클릭해도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당황하지 말고 요 숫자는 어디서 끌려오는 거라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끌려오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수정하십시오라는 문제이지만 사실은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와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 두 가지 메뉴를 사실은 작업해야 되는 문제더라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기분 재무제표 수정하는 문제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유형이 이런 유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연습 많이 해봤다. 그죠? 그게 출제되었네요.
됐죠? 그래서 문제 2번 별표 쳐두시고 우리가 연습했던 부분이지만 이런 거 또 출제될 수 있거든요. 잘 연습해 두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요거 수정하자.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를 열어야 된다. 여기서 자산 쪽에 있는 상품, 그지? 요거를 수정해야 된다고. 자, 요 상품 금액이 좀 엉터리 숫자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전기분 재무상태표도 보면 대차가 지금 안 맞게 지금 되어 있다고. 그래서 상품 금액을 정확한 금액으로 고치면 요 대차 차익도 0원으로 싹 바뀔 거다. 그치? 봅시다. 자, 기말 재고가 얼마? 1650000. 1560000이 아니고, 그지? 1650000으로 입력되어야 된다고. 요렇게 입력하고 엔터키를 딱 치면 대차 차익이 0으로 바뀔 거야. 하나, 둘, 셋. 보십시오. 그지? 대차 차익이 이제 0원으로 싹 바뀐 것 확인할 수 있고요. 그지?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나면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의 숫자가 이제 제대로 끌려올 겁니다. 현재 두 메뉴가 숫자가 서로 연동되는데 두 메뉴를 동시에 열어놓은 상태니까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금액이 안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 와서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면 된다고 했습니다. 새로 고침 기능의 버튼이 뭐라고? 상단에 있는 조회라는 버튼. 이거 클릭하면 이제 제대로 싹 바뀔 거다 이겁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변경된 값이 적용되겠습니다. 알았다.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제대로 된 값이 싹 나타날 거다. 자, 이제 매출원가 보조창을 열어보면 이제 제대로 된 숫자로 바뀐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재고, 단기매입, 기말재고 1650000으로 제대로 된 게 이제 끌려오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매출원가가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딱 도출이 될 것이다. 됐지요? 자, 이제 한 가지 내용 고쳤고, 그 다음 계속 확인할게요. 화면 약간 올립니다. 매출원가는 이제 고쳤으니까, 그지? 이렇게 화면 딱 이동시킨 다음 하나씩 확인하자.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수도강렬비, 세금과 공과금. 자, 세금과 공과금이 32만 원 있어야 되는데 입력이 아예 안 되어 있다, 그죠? 요거 추가 입력하자. 추가 입력.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차량 유지비, 광고선전비. 광고선전비가 44만 원이어야 되는데 동그라미 하나가 더 붙었다, 그죠? 440만 원으로 입력되어 있네. 요거 수정하자. 됐죠? 요 두 가지 항목 수정합시다. 그 다음에 뭐 이자 수익 마저 확인합시다. 이자 수익은 맞고, 자비익 맞고, 이자 비용 맞고, 기부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해야 되는 거 두 개밖에 없다. 됐죠? 요거. 자, 세금과 공과금을 추가 입력하는 거야. 자, 맨 아래쪽 란에 커서 위치시켜서 F2 버튼 눌러서 세금과 공과 불러오고요. 금액 입력합니다. 32만 원. 그리고 광고선전비를 금액 고치자, 그지? 440000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작업 끝났고 최종적으로 확인하면 되겠다, 그지? 문제에서 제시된 당기 순이익이 얼마라고? 2930000. 문제 입력 화면에서의 당기 순이익도 2930000. 아, 내가 잘 작업했구나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작업 끝났고 메뉴 닫습니다.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아버리자. 그 다음 문제 3번 볼게요. 1번 문항. 청도 상사는 임원의 외국 출장이 빈번하여 이를 별도로 구분하고자 한다. 812번 코드 번호
여비 교통비 계정 과목에 다음 적요를 등록하세요. 현금 적요에다가 6번 입력해서 이렇게 좀 등록해 달래요. 됐죠?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열어서 자, 812번이라는 코드 번호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그 위치로 커서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가장 편한 방법이 있더라, 그지? 코드란에 커서 위치시킨 다음 어떻게? 812 이렇게 딱 타이핑을 하면 커서가 812번 코드로 싹 자동으로 이동하더라 이겁니다. 보니까 판관비에 해당하는 여비 교통비 계정 과목이더라. 됐지요? 요 계정 과목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적요 중에서 현금 적요에다가 6번 번호 매기고 그 내용을 등록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현금 적요에다가 6번 번호 매기죠. 그리고 내용을 이제 입력하는 겁니다. 임원 해외 출장비 지급. 자, 요 그대로 입력하는 겁니다. 자, 아이고, 커서가 그새 다른 데로 이동해 버렸네. 자, 812. 자, 여기로 와서 여기 6번 번호 매기고, 그지? 뭐라고? 임원 해외 출장비 지급, 그지? 이렇게 등록하면 작업 끝났습니다. 메뉴 닫으시고요. 2번 문항, 청도 상사의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가 다음과 같다. 수정할 것 고치십시오.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열고요. 먼저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확인합시다. 왼쪽 화면에서 외상 매출금액 커서 위치시키고 이제 오른쪽 내용 확인한다. 자, 약간 이동할게요. 화면. 자, 안양 상사를 45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으로 수정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원 상사 380만 원 맞고 안산 상사 70만 원 맞습니다. 수정 끝났고 항상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차액이 0이 맞는지. 오케이. 확인했고요. 그 다음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 확인하자. 자, 왼쪽 화면에서 외상 매입금에 커서 위치시킨 다음에 이제 오른쪽 내용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화면 조금만 이동할게요. 자, 영훈 상사 440만 원 맞고 창문 상사 250만 원이 아니고 220만 원. 그 다음 남대문 상사가 입력이 아예 안 되어 있다, 그죠? 추가 입력하자. F2 버튼 눌러서 검색창 띄우고 남대문 상사 거래처 불러와서 1850000 입력합니다. 그리고 입력 끝나고 나서 항상 차액이 0원이 맞는지 확인하자. 됐지요? 작업 끝났습니다. 메뉴 닫으시고요. 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세요. 1번 문항. 자, 7월 25일 보관하고 있던 아모레 상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 500만 원을 당좌 예금 계좌에 예입했다. 거래처로부터 당좌 수표를 받았답니다. 이거 뭡니까? 타인 발행 당좌 수표입니다. 뭐라고요? 통화 대용 증권.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통화 대용 증권이므로 회계 처리할 때는 어떤 계정 과목? 현금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던 타인 발행 당좌 수표를 당좌 예금 계좌로 예입해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 대변에 현금이 감소할 거다, 그죠? 타인 발행 당좌 수표가 없어지니까 현금을 대변에 적고요. 그리고 차변은 자산이 증가하는데 이름이 뭐라고?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다고. 됐죠?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
타임 발행 당좌 수표는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는데 너 그거 아니? 그거 묻고 싶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또 나올 수도 있겠다, 그지? 별표 쳐주십시오. 핵심은 뭐 타임 발행 당좌 수표는 통화 대용 증권이므로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것이 핵심 포인트 됐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요. 자, 입력할게요. 7월 25일. 자, 차변에 당좌 예금 500만 원. 대변에 현금 500만 원.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보겠습니다. 10월 4일 창문 상사에서 상품 600만 원, 300개구 한 개당 2만 원이래요. 요거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대금의 20%를 당좌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답니다. 물건 사려고 미리 계약금 주었다 이거지. 뭘로 회계 처리합니까? 선급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차변. 대변은요, 돈 뭘로 줬다고요? 계약금, 당좌예금으로 돈 주었대요. 대변을 당좌예금으로 회계 처리하자. 됐지요? 자, 입력할게요. 10월 4일. 자, 차변에 선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20%니까 600만 원 곱하기 20%. 자, 120만 원 되겠습니다. 그죠? 차변 대변의 입력할 금액은 120만 원이다. 자, 차변의 선급금 회계 처리. 거래처는 어디? 창문 상사. 금액은 120만 원. 대변의 당좌 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입력 완료. 3번 문항 10월 10일 호수 상사의 외상 매입금 500만 원을 결제하려고 매출처 일품 컴퓨터에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500만 원을 배서 양도했다. 우리가 호수 상사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기록되어 있는 상태야. 자, 그랬었는데 이제 돈 줄 때가 되었답니다. 이제 돈 주어야 되는데 당장 현금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매출처라는 거는 우리가 요 거래처에 상품을 매출했다라는 의미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상품을 매출하고 일품 컴퓨터에 거기서 우리가 약소금을 받은 게 하나 있더라 이거지. 그 엄을 돈 대신 상대방한테 주었다 이거지. 됐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어음의 배서양도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돈 대신 어음을 주는 거다 이거지. 그러면 분석해 볼게.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이제 없어집니다. 부채의 감소 기록한다.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는 어디요? 호수 상사다 이겁니다. 금액 500만 원. 대변에 현금, 보통 예금 이런 거 주면 참 좋은데 당장 돈이 없어서 물론 우리가 일품 거래처, 일품 컴퓨터라는 곳으로부터 상품 매출하고 받아서 가지고 있던 어음을 계정 과목은 뭡니까? 받을 어음이지. 그 받을 어음을 상대방한테 줬다 이거지. 배서 양도했다. 그지?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이 감소한다. 요 받을 어음의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어디서부터 어떤 거래처로부터 어음을 받은 거라고? 일품 컴퓨터라고. 그래서 일품 컴퓨터로 거래처를 적자. 500만 원. 됐죠? 차변 부채의 감소, 대변 자산의 감소. 그렇게 분석할 수 있고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거래처입니다.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는 호수상사고 받을 어음의 거래처는 호수상사 아니다. 그지? 일품 거래처다 이겁니다. 요거 거래처 너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니? 요거 묻고 싶었습니다. 잘 아시겠죠? 요것도. 잘 풀 수 있겠지만 별표 쳐두시고 유산
스타일로 또 출제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잘 연습해 두기로 합시다. 됐죠? 자, 입력할게요. 10월 10일 차변 외상 매입금 거래처가 호수상사 금액 500만 원 대변 밭을 어음 요거는 거래처가 일품 컴퓨터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4번 문항 10월 19일 거제 물산에 납품하기 위한 상품의 상차 작업을 위해서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당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일용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일당은 잡급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차변에 잡급 10만 원, 대변에 현금 10만 원. 됐지요? 10월 19일 차변에 잡급 코드번호 800번대 코드 10만 원 대변에 현금 10만 원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5번 문항 10월 21일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현금 50만 원을 동작구청에 기부했다. 기부금 냈다 이겁니다. 차변에 기부금 50만 원, 대변에 현금 50만 원. 10월 21일 차변에 기부금 자, 다시 코드 정확하게 확인할게요. 기부금 그지? 기부금 50만 원 그지? 50만 원 대변에 현금 50만 원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6번 문항 11월 10일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 12만 원과 직원 부담분 12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였다. 생소한 문제다 그죠? 요 부분 전산회계 2급 출제 범위 벗어납니다. 우리가 전산회계 1급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이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 출제가 되어버렸네요. 이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당황하지 말고 이 문제 말고도 우리가 풀을 수 있는 문제가 아주 많다고. 이런 문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회계 지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입력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좀 아쉽다 그지? 가끔 이렇게 출제 범위 벗어나는 부분이 출제가 되는 일이 있고요. 자, 어쨌든 이왕 출제되었으니까 구경이나 한번 해보십시오. 설명 열심히 해볼게요. 전산회계 1급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이다. 자, 우리나라 또 이제 사회복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해졌다 그지요. 그래서 미래 노후를 위해서 국민연금도 미리 좀 젊었을 때 좀 따박따박 납부해야 되고 아프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 일을 대비해서 건강보험료도 좀 미리 낸다 이겁니다. 그런 거를 사회보험이라고 부른답니다. 이런 사회보험에 대한 보험료는요,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종업원에 대해서 조금 지원하도록 법에서 딱 규정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내야 되는 건강보험료가 24만 원이야. 24만 원인데 그 24만 원을 직원이 전부 다 내지 말고요. 그 중에서 절반만큼만 12만 원만 직원이 내고 그거를 직원 부담금이라고 부른대요.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그 직원이 소속돼 있는 그 회사가 좀 대신 절반만큼 부담해 주라고 딱 사회보험에 대한 법률에서 딱 규정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한테 직원 고용하면 월급 주는 것
우외로 월급 주는 것 외에 사회보험료라는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회사 입장에서 생돈이 나가는 거니까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비용에 대해서 계정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사회보험료는 여러 가지 성격이 있다고. 직원을 위해서 돈 쓰는 거니까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 쓸 수도 있을 거고요. 세금 성격이다, 그지? 딱 법에서 요거 돈 내세요라고 딱 규정되어 있으니까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 과목 쓸 수도 있을 거고, 보험료잖아. 건강보험료. 보험료라는 계정 과목 쓸 수도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뭐 요런 계정 과목 쓰는 회사도 있고 요런 계정 과목, 저런 계정 과목 쓰는 회사가 있더라 이겁니다. 하나, 둘, 셋, 세 가지 계정 과목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출제를 될 때는요. 요 세 가지 계정 과목 전부 다 정답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요 세 개 중에서 어떤 계정 과목을 좀 쓰세요라고 딱 제시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불필요한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문제도요. 출제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고 꼭 필요한 문구도 좀 생략된 상태야. 그래서 뭐 출제 범위가 사실은 벗어나지만 이왕 구경하는 거 좀 정확하게 문제를 보완하고 나서 구경하기로 합시다. 자, 요 문제 뒷부분에 문구를 하나 추가해 주세요. 자, 요 뒷부분에 괄호 열고 비용 계정은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함. 이러한 문구를 요 뒷부분에 좀 삽입하여 주십시오. 요 세 가지 계정 과목이 모두 사실 가능한데 그 중에서 우리는 복리후생비라는 요 계정 과목을 쓰기로 하자 이겁니다. 됐죠?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자, 사회보험료 요 문제의 경우 24만 원 그 건강보험료 내야 되는데 그 중에서 12만 원은 종업원 본인이 내는 거고 나머지 12만 원은 회사가 낸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직원한테 월급 줄 때 세금을 원천 징수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회사 입장에서 뭘로 회계 처리한다고요? 부채에 해당하는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어.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100만 원 중에서 일부 금액은 세금을 뗀다고. 세금 떼서 사실은 그 직원이 세금을 직접 내는 게 맞겠지만 그 직원 대신 회사가 잠깐 가지고 있다가 그 직원 대신 회사가 나라에 납부하는 거다 이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한테 돈 안 주고 우리가 임시로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먹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부채에 해당하는 예수금으로 대변에 회계 처리했다가 이제 나라에 납부할 때는 부채의 감소로 차변에 예수금을 적는다 이거지. 그지? 그 부분과 결부시켜야 돼. 그래서 요 11월 10일의 분계는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 필요한 설명들 위해서 했던 낙선을 좀 지울게. 자, 이제 11월 10일의 분계를 이제 분석해 드립니다. 자, 직원 부담분 12만 원은 대변에 예수금으로 기록되어 있잖아. 그지? 요거를 차변에 부채의 감소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 부담분 12만 원은 회사가 생돈을 내야 되니까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지? 비용 계정 과목 중에서 뭘 쓰기로 우리가 뒤에 문구를 추가했습니까?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했잖아. 그지? 이제 복리후생비라는 비용 계정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비용이다 이겁니다. 얼마? 12만 원. 그래서 토탈 내야 되는 돈은 얼마겠습니까? 12만 원, 12만 원 합한 24만 원을 돈 낸다 이겁니다. 뭘로? 보통 예금으로. 아시겠죠? 이것이 6번 문항 11월 10일의 분계랍니다. 됐죠? 전산회계 1급에서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학습하게 될 것이다. 됐습니다. 이렇게 구경해 보았다.
입력할게요. 11월 10일. 자, 차변에 예수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12만 원. 자, 차변에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의 증가. 코드번호 800번대 코드다. 그지? 12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24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됐습니다. 7번 문항 11월 16일 다음의 휴대폰 이용요금 청구서를 수령하고 납부해야 할 총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뭡니까? 휴대폰 이용요금 통신비다. 그지? 차변에 통신비, 대변에 현금 그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고 금액은 뭐 세세한 사항이 많지만 어쨌든 내야 될 돈이 요거다 이겁니다. 44290. 그죠? 차변, 대변 회계 처리할 금액은 요 맨 아래에 있는 요 44290. 됐죠? 11월 16일 차변에 통신비 코드번호 800번째 코드 금액은 44290.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8번 문항 12월 27일 업무용 차량에 대한 제2기분 자동차세를 사업용 카드, BC카드로 납부하고 다음과 같은 영수증을 수령했다. 자동차세라는 세금 냈다는 거다. 그지? 차변에 세금과 공과, 대변은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겁니다. 요새는 세금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 그지? 실무 차원에서 요새 실무와 좀 가까운 문제고요. 또 유사한 스타일로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많이 세금을 신용카드로 내는 일이 요새 빈번하니까. 됐죠? 자, 신용카드 결제는 무슨 의미입니까? 돈 나중에 줄게요 라는 외상 거래다 이겁니다. 돈 나중에 준다라는 의미고 따라서 계정 과목은요. 자, 상품을 구입하면서 외상 거래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이겠지만 지금은 상품 구입하는 거 아니다. 그지? 주된 영업 활동 아니므로 대변 계정 과목은 뭘로? 미지급금으로 적는다. 다만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거래처를 주의하자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면서 신용카드를 결제한다. 그 물건상 가게에 돈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신용카드사로 돈 주면 됩니다. 그죠? 그 가게에는 신용카드사가 이미 돈 미리 주니까. 그지? 그래서 신용카드의 거래의 경우 거래처를 물론 가게가 아니고 카드사로 적는다고 했다. 세금 낼 때도 마찬가지야. 어떤 구청에 세금 냈다 그렇다고 구청을 거래처 적는 게 아니야. BC카드라는 카드사를 거래처로 적자. 이것이 중요하더라 이겁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회계 처리 분석했고요. 금액은 얼마입니까? 상세 내용 나와 있지만 결국 내야 될 돈 요거다 이겁니다. 258310. 됐습니다. 입력할게요. 12월 27일 차변의 세금과 공과 코드번호 800번대 코드 금액은 258310. 대변에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쓰되 카드사를 그지? BC카드라는 카드사를 거래처로 입력하죠. 차변 대변 입력 완료. 자, 문제 5번 오류 수정 문제 봅시다. 1번 문항 11월 15일 당사가 지급한 운반비 20만 원은 상품 매입에 따른 운반비가 아니라 상품 매출에 따른 운반비로 판명되었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지? 이론적으로도 중요하고 실무적으로도 중요하고. 자, 자산을 구입할 때 생기는 운반비, 수수료, 재세금은 어떻게 처리하자고요? 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이므로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자. 상품 구입이니까 상품으로 차변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예외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 구입할 때 생기는 수수료만 수수료 비용이라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정리했었다. 그지? 그와 달리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운반비, 수수료, 재세금은 어떻게 처리하자고요? 주된 영업활동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상품을 매출하는 거는 주된 영업활동이다, 그지? 그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품을 매출할 때 생긴 운반비라면 운반비라는 별도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다. 만약에 주된 영업활동 아닌 뭐 예를 들어서 유형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생겼다 그러면 별도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필요 없이 해당 자산의 처분 손익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형 자산을 처분한다 그러면 유형 자산 처분 이익 또는 유형 자산 처분 손실로 그냥 바로 반영시키면 된다라고 했었다 이거지. 자, 그래서 상품 매입할 때 생긴 운반비라면 차변이 뭘로? 상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고, 상품 매출에 따른 운반비라면 차변이 뭘로? 운반비라는 별도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치? 요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매출에 따른 운반비니까 운반비로 회계 처리되었었어야 되는데 상품으로 회계 처리가 되었었다 이겁니다. 요거를 상품을 운반비로 수정을 하자. 아시겠죠? 요런 게 자주 출제된다. 자, 11월 15일. 그지? 차변이 상품으로 지금 돼 있잖아. 요거 아니야. 차변을 운반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 코드 번호 판관비다. 그지? 800번대 코드. 이걸로 수정해야 될 것이다. 됐습니다. 2번 문항 11월 30일 다음과 같은 거래 명세표를 수령하고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하였으며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단 비용으로 처리할 것. 자, 11월 30일에 어떻게 회계 처리되어 있는지 한번 먼저 구경하고 자료 봅시다. 11월 30일. 자, 차변 복리후생비, 대변 보통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되었네. 그런데 그 상세 내용을 보니까 뭡니까? A4 용지 산 겁니다. A4 용지 뭡니까? 우리 회사 업무하기 위한 소모품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비용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대. 그러면 차변이 뭘로 돼야 된다고요? 소모품 비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되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했으니까 수정해야 되겠다, 그지? 분석 끝났고요. 자, 차변을 뭘로? 소모품 말고 소모품은 자산이니까 그지? 소모품 B라는 비용 계정 과목이면서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 이걸로 수정해야 될 것이다. 됐죠? 수정 완료. 참고로 자, 차변 계정 과목을 소모품비라는 계정 과목이 아니고 사무용품비라는 계정 과목도 검색이 되는데 그걸로 입력하더라도 뭐 정답으로 인정된답니다. 됐죠? 참고로 말씀드렸고, 자, 우리는 연습한 대로 소모품비 계정 과목으로 입력하고 넘어갑시다. 자, 문제 6번 결산 문제 볼게요. 1번 문항 3월 1일에 12개월분 사무실 임차료, 임차기간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이렇게 12개월치 임차료 1,2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면서 전액 자산 계정인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답니다. 기말수정 분기하세요. 단 월할 계산한답니다. 12개월치 임차료래요. 그게 1,200만 원. 그럼 한 달에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네. 그지? 한 달에 100만 원이 임차료인데 요거를 12개월치를 한꺼번에 주면서 일반적으로는 임차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할 건데 이 회사는 그 12개월치를 전부 자산인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었다 이겁니다. 됐죠? 너무 똑같은 패턴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니까 조금 변형했다 이거지. 비용이 아니고 뭘로? 자산으로 처리했다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못 풀 이유 없다 그지? 어쨌든 12개월치 1,200만 원 요거를 준 거 중에서 올해에 해당하는 거는 임차료라는 비용으로,
내년에 해당하는 것은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최종 재무제표에 표시만 되면 된다 이겁니다. 최종 딱 결론값만 딱 중심을 가지고 기말수정 분계를 하면 될 것이다. 됐죠? 자, 최종 결론값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1,2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었고, 이 중에서 차변이 뭘로 처리돼야 되냐면 올해 임차료 비용으로는 올해 해당하는 3월부터 12월 총 10개월이다. 그지? 3, 4, 5, 6, 7, 8, 9, 10, 11, 12, 10개월이다. 10개월 곱하기 1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 될 겁니다. 1,000만 원은 올해의 비용으로, 나머지 200만 원은 두 달치는 내년 임차료를 미리 준 거니까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이렇게 차변이 최종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면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요 딱 중심만 잡고 기말수정 분계를 하자. 현재는 대변의 보통예금 1,200만 원 기록했고 3월 1일에 차변을 전부 다 선급 비용으로만 지금 회계 처리했다. 그지? 자산이 쓸데없이 지금 크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말수정 분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변에 자산 선급 비용이 쓸데없이 크니까 1,000만 원만큼을 자산을 줄여야 될 겁니다. 그죠? 대변에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의 감소 1,000만 원. 그리고 그 1,000만 원을 올해의 비용인 임차료로 수정하는 분계가 필요할 거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중에 임차료 지급할 때 비용에 해당하는 임차료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문제가 출제되는 일이 많지만 조금 변형해서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라고 문제 출제되더라도 우리는 못 풀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요 최종 목표치만 정확하게 우리가 딱 꿰뚫고 있다면. 좀 이렇게 또 변형해서 출제될 수 있을 것이고요. 잘 연습해 둡시다. 됐죠?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 12월 31일 기말수정 분계는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자, 입력할게요. 자, 12월 31일 차변의 임차료 코드번호 800번대 코드 얼마? 1,000만 원. 자, 대변의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의 감소 1,000만 원.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결산일 현재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는 현금 부족액 6만 원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자, 기중에 금고에 있는 현금이랑 장부상 현금이랑 비교해 보니까 현금이 부족하더랍니다. 금고에 있는 현금이 좀 부족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장부의 현금을 실제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회계 처리했겠습니까? 대변의 현금 6만 원 자산의 감소 기록해가지고 실제 금고 상황에 맞추었을 거고요. 차변은 그 원인을 모르는 상태였으니까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계정 과목으로 처리했었다 이겁니다. 기중에. 그런데 요 현금 과부족의 원인을 12월 31일이 될 때까지 아직 못 밝혔다 이거지. 그러면 할 수 없어. 요 임시 계정 과목을 최종 재무제표에 나타낼 수는 없으니까 이제 12월 31일에는 어떻게 분계한다고요? 차변에 있는 현금 과부족을 대변에 적어서 없애버리고 차변은 어떻게 한 겁니까? 에이 돈 6만 원 잊어버렸네. 뭐 그렇게 하는 거지. 잡손실,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하자. 됐죠? 이것이 12월 31일의 기말수정 분계다. 됐습니다. 자, 차변에 잡손실 6만 원. 대변의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계정 과목. 됐습니다. 3번 문항 단기 대여금에 대한 기간 미경과분 이자 41만 원이 이자 수익으로 계상되어 있다. 자,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았답니다. 차변에 현금 얼마, 대변에 이자 수익 얼마 이렇게 회계 처리했어. 돈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이자 명목으로 받은 돈 중에서 아직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 이겁니다. 41만 원. 이 부분은 올해의 이자 수익 아니다 그지? 내년 이자를 미리 받은 거니까 부채로 기록해야 될 거다. 그래서 현재 대변의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너무 큰 상태니까 차변에 이자 수익을 적어서 수익의 감소를 입력해야 될 겁니다. 이자 수익 얼마? 41만 원. 수익의 감소 기록하고 대변에 그 부분을 부채인 선수 수익으로 기록해야 될 것이지. 요거는 내년치 이자를 미리 받은 겁니다. 따라서 요만큼 내년에 받는 이자는 좀 작아질 겁니다. 올해 미리 받았으니까 그런 의미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회계 처리하자. 자, 차변에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의 감소 41만 원. 대변에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의 증가. 차변 대변 입력 완료. 4번 문항 당기분 감가상각비는 비품 90만 원, 차량 운반구 200만 원이다. 단골 메뉴다 그죠? 감가상각비 입력할게요. 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코드번호 여러 개다 그지? 그 중에서 비품에 대한 거 코드번호 213번이네요. 금액 얼마입니까? 90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코드번호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차량 운반구에 대한 겁니다. 코드번호 209번입니다. 금액 얼마요? 200만 원. 요거 두 개 합한 290만 원을 차변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코드번호 800번대 코드. 차변 대변 입력 완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작업은 모두 끝났고 자, 마지막 조회 문제 봅시다. 문제 7번. 자, 1번 문항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 요 6개월 동안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 중에서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의 코드와 금액을 입력하세요. 됐죠? 어떤 메뉴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메뉴가 가능하겠네요. 비용인데, 비용 계정 과목인데 1월 달부터 6월 말까지 그 비용 금액 중에서 제일 큰 값을 구하면 된다 이겁니다. 손익계산서. 영어 쓰지 말고 자, 한글로 쓸게요. 손익계산서 메뉴 가능하고요. 비용이니까. 합계잔액 시산표 메뉴도 가능할 겁니다. 6월 말까지 비용 계정 과목 금액을 줘야 하면 되니까. 세 번째, 6개월이라는 일정 기간 동안의 비용 계정 과목 금액을 보고 싶으니까 뭡니까? 일계표, 월계표 메뉴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지요?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모두 사용 가능할 것이고요. 세 가지 메뉴로 전부 다 조회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손익계산서. 조회는 언제? 6월 말 기준으로. 그지? 비용 계정 과목이 쭉 나타나잖아. 판관비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비용 계정 과목들의 금액이 6개월 1월부터 6월 말까지 이 금액으로 쭉 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금액을 찾아라 이겁니다. 뭐가 제일 큽니까? 급여가 제일 크네요. 그죠? 급여 계정 과목이 제일 크고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라고 입력 조회 문제 답을 쓰면 될 겁니다.
그리고 계정 과목 코드를 묻고 있네요. 자, 급여 계정 과목 코드 알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용이 나오잖아. 그 급여 계정 과목에 대한 상세 내용 그 맨 위에 보면 코드 번호 801번이 딱 조회됩니다. 됐죠? 그래서 801번 급여 계정 과목이고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겠다. 요게 손익계산서로 조회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합계잔액시산표로도 동일한 내용 확인한다. 자, 6월 30일자로 조회합니다. 자, 비용에 해당하는 판관비, 그지? 판관비에 해당하는 비용 계정 과목들, 비용이니까 잔액이 요 왼쪽에 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거 중에서 제일 큰 거 뭡니까? 급여 2천만 원이지. 그리고 급여에 대해서 상세 내용 더블 클릭하면, 그지? 여기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원장 내용, 그지? 볼 수 있고, 맨 위에 801번 코드 번호 똑같이 조회 가능하다. 그리고 일개표, 월개표로도 조회 가능하다, 그지? 일개표, 월개표 메뉴 열어서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6개월 동안의 계정 과목의 변동 금액을 보고 싶은데 판관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의 변동 금액을 보고 싶다 이겁니다. 비용이니까 증가하면은 차변에 기록될 거다, 그지? 그 금액이 요 차변에 있는 계라는 열에 쭉 조회가 될 겁니다. 그지? 요 중에서 제일 큰 거 뭡니까? 급여가 제일 크고 2천만 원이다. 상세 내용 보고 싶다고요? 더블 클릭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코드 번호 801이구나 라고 이렇게 다시 조회 가능하다. 됐지요? 세 가지 메뉴로 모두 작업해 보았고요. 이제 입력합니다.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버튼 눌러서 계정 과목 코드 801이고 금액 2천만 원이더라. 됐어. 이렇게 확인했고 퀴즈. 자, 비용 계정 과목에 대해서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조금 전에 보았듯이 세 가지 메뉴가 전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요 3개월 동안에 판관비 중에서 제일 큰 게 뭡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면은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손익계산서랑 합계잔액시산표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의 비용 계정 과목이 조회되는 거야. 따라서 만약에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이렇게 물었다면 일개표, 월개표로 조회해야 되는 거지. 그치? 3개월 동안의 비용 계정 과목의 변동 금액을 묻고 있는 거니까. 됐습니다. 이 부분도 꼭 개념을 정리하여 주십시오. 됐습니다. 자, 1번 문항 풀었고 2번 문항 볼게요. 3월의 상품 매입액은 얼마일까요? 월별로 계정 과목 금액이 딱딱 집계되는 메뉴가 뭡니까? 총계정 원장입니다. 그죠? 총계정 원장 메뉴로 조회하는 것이 제일 편할 거고요. 이렇게도 조회할 수 있겠다. 그죠? 3월 한 달 동안에 상품 계정 과목의 상품 매입은 어떻게 회계 처리됩니까? 차변의 상품이라고 회계 처리되잖아. 그지? 상품 계정 과목이 증가한 금액을 조회하는 거니까 일개표, 월개표로도 조회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이 두 가지 메뉴가 모두 가능할 거고요. 두 가지 작업 모두 해볼게요. 자, 먼저 총계정 원장 메뉴 봅니다. 언제부터? 3월 1일부터 3월 말까지다. 그지? 3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계정 과목은 상품 계정 과목. 146번이네. 이렇게 하면, 자, 월별로 그 내용이 쭉쭉 집계되고요. 자, 3월 달에, 자, 상품 계정 과목, 상품을 매입하면 회계 처리 어떻게? 차변의 상품, 그렇게 회계 처리 되잖아. 그지?
차변에 그 금액이 쭉 나타날 것이다. 5,100만 원어치 샀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상세 내용 보고 싶으면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그죠? 총 2건을 샀고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해당 전표 내용까지 볼 수 있잖아. 그지? 2건을 상품 샀고 그래서 그 두 금액 합해 보니까 5,100만 원이었구나. 이렇게 상세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일개표, 월개표로도 동일한 내용 볼 수 있다. 일개표, 월개표 메뉴 열어서 3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상품, 재고자산이 있을 거다. 그지? 재고자산에 있는 상품의 차변에 있는 계금액, 그지? 5,100만 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용 조금 전에 봤던 화면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2번 문항 정답은 5100000. 자, 3번 문항 봅시다. 1월부터 6월까지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접대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월의 금액과 가장 적은 월의 금액을 합산하면 얼마일까? 가장 많은 월, 가장 적은 월, 월별로 금액이 집계되는 총계정 원장 메뉴가 제일 편하겠다. 그지? 됐습니다. 자, 총계정 원장 메뉴 열어서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계정 과목은 판관비에 해당하는 접대비 계정 과목이다. 그치? 접대비 계정 과목이면서 800번째 코드, 813번 코드네. 이렇게 조회하면 될 겁니다. 비용 계정 과목이니까 증가하면은 그 금액이 차변에 회계 처리될 거다. 그지? 그래서 차변 쪽에 쭉 그 금액이 나타날 것이고요. 요 중에서 제일 큰 금액은 얼마입니까? 1548000입니다. 1월달이 제일 크네. 제일 작은 금액은 60만 원이다. 그지? 2월달이 제일 작네. 그지? 요 두 금액의 그 금액을 합산하면 일반적으로 그 두 금액의 차이를 묻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요것도 변형했네. 그지? 큰 금액과 작은 금액을 합산하면 얼마일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금액 합산해서 답을 쓰자. 1548000 플러스 60만 원 하면 2148000 나옵니다. 그거를 정답으로 입력하자. 2148000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주어의 문제까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제84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